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쥔 세대가 가장 가난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없어서 통장을 긁는 60대. 에어컨이 무서워서 한여름에 선풍기 앞에 쪼그려 앉는 70대. 바로 아파트 한 채에 인생 전부를 가둬버린 대한민국 은퇴자들입니다. 이 나라 가계자산의 열의 7이 부동산에 잠겨있고 그 집 위에 앉아서 굶는 노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부터 이 꼼짝 못하는 집이 매달 현금을 입금해주는 기계로 바뀔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매 집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매 노후를 통째로 잡아먹고 말 겁니다. 같은 집, 같은 나이인데 한쪽은 매달 통장에 돈이 찍히고 한쪽은 밀거서 거리로 밀려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딱 2가지. 이 2가지를 모르고 도장 찍으시면 매 집이 효자가 아니라 사형 선고가 됩니다. 어느 2가지인지는 끝까지 들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집 한 채가 노후를 먹여 살리느냐, 노후를 잡아먹느냐. 오늘 여기서 갈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시세를 검색해보면 내 집이 몇 억이라고 나옵니다. 숫자만 보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면 달라져요. 사과 한 봉지 집어들었다가 가격표 보고 다시 내려놓으신 적. 삼겹살 대신 계란 한 판 고르신 적.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내 집이 몇 억인데 왜 장바구니 앞에서는 이렇게 쪼그라드는 걸까요? 여름이 되면 더 심해져요. 에어컨 틀면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봐 선풍기로 버티시는 거. 그 마음 누구라도 이해합니다. 병원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 정도면 괜찮아 하시면서 파스 한 장으로 넘기시는 거. 다 공감하죠. 본인이 아프다는 거. 그런데 병원비가 나가면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아픈 걸 참는 게 차라리 싸다고 느끼시는 거죠. 내 집이 몇 억짜린데 병원 한 번을 못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5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60대 이상은 순 자산이 평균 5억을 넘지만 렌터 연령층 빈곤율은 10명 중 거의 4명입니다. 자산은 상위권인데 소득은 빈곤층이에요. 부자인데 가난한 겁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은 금융자산이 전체의 열의 6이 넘습니다. 현금이 돌아요. 은퇴하면 그 돈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돈이 전부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집이라는 금고에 평생 저축을 넣어놨는데 그 금고에 열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히는 옆집이 있어요. 같은 평수, 같은 나이예요. 왜 한쪽은 여유 있게 사시고 한쪽은 마이너스 통장을 긁고 있는 걸까요? 이게 재테크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 쓰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모르면 아무것도 안 달라지고 알면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같은 복도를 걸으면서 한쪽은 손주한테 용돈을 주고 한쪽은 자식한테 손을 벌리고 있어요. 이 차이가 정보 하나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그 제도의 조건이 역대 가장 좋아졌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그거 집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오해를 확실히 깨드리겠습니다. 사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되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파는 게 아니에요. 등기부에 내 이름 그대로 있습니다. 당연히 소유권은 내 것이죠. 내 집이 나한테 월급을 주는 구조로 바꾸는 것뿐이에요.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1일부터 여기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72세에 시세 4억짜리 집을 맡기면 기존 매달 130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올라가요. 월 4만 원이 뭐 대수냐고요? 하지만 이걸
평균 기대 여명으로 따지면 평생 850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같은 집인데. 언제 도장 찍느냐에 따라 85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게다가 가입할 때 내야 했던 초기 보증료도 집값의 1.5%에서 1.0%로 확 내려갔습니다. 초기 보증료라는 건 가입할 때 한 번 내는 수수료인데 시세 4억 기준으로 200만 원 가까이 아끼는 셈이죠. 결국 가입할 때 목돈 부담이 확 줄어든 겁니다.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다만 여기서 급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한테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2월에 가입하면 옛날 조건, 3월에 가입하면 새 조건이에요. 즉 하루 차이로 평생 받는 돈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걸 모르고 넘어가시면 수백만 원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3월 전에 알고 계셔야 준비를 하시든 상담을 받으시든 할 수 있잖아요. 3월 지나고 나서 몰랐다고 하시면 그땐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조건이 좋아졌는데 가입률이 2%도 안 돼요. 대상 가구가 773만인데 98%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옆집은 이미 신청했을 수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서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왜냐고요?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 2가지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에요. 주택연금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괜찮긴 한데 그러면 자식한테 남길 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실제로 상담까지 가셨다가 돌아서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류를 앞에 놓고 펜을 드셨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죠.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라 자식 것이다. 이 생각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동네 친구분이 나 주택연금 신청했어 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넌 사정이 다르잖아. 난 자식이 있으니까. 마치 주택연금을 쓰면 자식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죠.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그 집을 지키겠다고 매달 얼마를 포기하고 계신 겁니까? 134만 원씩 10년이면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안 받고 버티시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정작 자식한테 물어보면 어떤 반응일까요? 10명 중 9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게 최고야. 집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나머지 1명은요. 부모가 쓰러진 뒤에 이렇게 말하죠. 그 집 왜 진작 안 쓰셨어? 수십 년을 아끼고 참아서 지킨 집인데 돌아온 게 감사가 아니라 원망입니다. 게다가 부모가 버틴 대가는 결국 자식이 치릅니다. 간병비, 수술비, 생활비 보조. 이게 전부 자식 몫으로 넘어가요. 냉정하게 구조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상속은 내가 죽은 뒤에 작동하는 배려예요. 반면에 주택연금은 살아있는 동안의 독립이죠. 지금 자식한테 진짜 필요한 건 아파트 한 채가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병원을 가고 전화해서 나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자식 입장에서 진짜 효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첫 번째 함정에 발이 묶여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이 정작 자식에게 더 큰 짐을 지우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시는 거죠. 이 함정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수록 몸은 더 나빠지고 쓸 수 있었던 돈은 더 줄어들고 자식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셔야 해요. 두 번째 함정은 더 교묘합니다. 차라리 이 집 월세 놓고 나는 좀 작은 데로 가면 매달 200만 원은 들어오지 않나? 한 번쯤 계산기 두드려 보셨을 겁니다. 숫자만 보면 그럴듯하죠. 주택연금 134만 원보다 훨씬 많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막상 알아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우선 내가 갈 집이 필요하잖아요. 전세를 구하면 보증금에 수억이 묶이고
월세를 가면 매가 내는 월세를 빼야 합니다. 여기서 벌써 순수익이 확 줄어들죠. 거기에 세금도 있습니다. 임대 소득이 잡히면 소득세가 나오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이것도 빼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면 전화 돌려야 하고, 보일러가 터지면 내 돈으로 고쳐야 하고, 도배장 팡판 해달라고 하면 또 내 돈이죠. 빈집이 한 달만 나도 그달은 수입 제로입니다. 게다가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세입자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이걸 매달 관리하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계산기 두드려보고 포기했다. 그럼에도 포기 안 하고 밀어붙이신 분도 계십니다. 이사하고 월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몇 달째 월세를 안 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소송에, 스트레스에, 잠을 못 주무시다가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는 거죠. 200만 원 벌겠다고 시작한 일이 건강과 돈을 동시에 날린 겁니다. 더구나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이미 그 집에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안 끝나면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걸 다 빼고 계산하면 실제 손에 남는 돈이 주택연금 134만 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세금 없고 관리할 것도 없고 매달 같은 금액이 평생 끊기지 않아요. 세입자한테 전화 돌릴 일도 없고 보일러 고칠 일도 없죠. 다만 여기서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월세를 놓으려면 매가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30년 넘게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해요. 이게 왜 치명적인지 대부분 간과하고 계십니다. 30년 넘게 사신 동네가 있으시잖아요. 단골병원 원장님 얼굴 알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랑 아침마다 인사하고 산책 코스도 정해져 있고 마트 할인 요일도 외우고 계시죠? 아침에 나가면 요즘 어디 불편하세요? 안부 물어주는 이웃도 있으십니다. 사실 이게 그냥 습관이 아닙니다. 이게 건강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 이 동네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분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낯선 동네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하루 종일 TV만 보시다가 몇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환경이 바뀌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속도가 젊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새 동네에서 병원 하나 찾는 것도 스트레스고 장 보러 가는 길도 낯설고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죠. 실제로 이렇게 옮기신 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세 받아봤자 병원비로 다 나간다. 차라리 안 움직일걸. 월세 조금 더 받겠다고 옮기신 건데 오히려 병원비가 그 몇 배로 나온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한번 무너진 노년기 건강은 돌아오지 않아요. 물론 돈은 다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망가진 무릎, 무너진 허리, 끊어진 사람 관계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동네 생활을 통째로 갈아 넣으신 거예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뿌리가 뽑히는 거죠. 게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그때는 그 집에 이미 세입자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야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건강이 더 나빠지면 돌아갈 체력조차 없어져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반면에 주택연금은 이 문제를 뿌리째 해결합니다. 내가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이 통장에 들어오죠. 동네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현금도 생기는 구조입니다. 익숙한 거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연금을 받는 것과 낯선 원룸에서 세입자한테 전화 돌리는 것, 어느 쪽이 사람답게 사는 건지는 굳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겁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지면 어떡하지? 당연한 걱정이죠. 누구나 하시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겨도 국가가 나머지를 다 책임져요. 내가 더 받았다고 자식한테 청구서가 가지 않습니다. 초과 금액은 전부 국가가 떠안는 구조죠. 설령 100세까지 살아도 연금은 한 달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반대로 일찍 돌아가시면요. 집값에서 받은 연금 총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상속 걱정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주택연금을 쓴다고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연금을 받고 남은 건 자식한테 가는 거죠. 다시 말해 상속과 연금을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매 연금은 한 푼도 주지 않고요.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래 살면 국가가 책임지고 일찍 가시면 자식이 받고 집값이 빠져도 내 돈은 그대로. 결국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손해보는 경우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만듭니다. 민간 회사가 이런 상품 내놓으면 망해요. 집값 하락 리스크를 떠안고 장수 리스크까지 떠안는 상품을 민간에서 팔면 회사가 견딜 수가 없죠. 국가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실상 국가가 내 노후를 보증해주는 보험이에요. 내가 낸 건 집 담보 하나뿐인데 돌아오는 건 평생 월급입니다. 이런 거래가 세상에 또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걸 773만 가구 중 2%만 쓰고 있습니다. 98%가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겁이 나서 안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보의 문제입니다. 아는 사람만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히고 모르는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평생 마이너스 통장을 긁는 거죠. 같은 정보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노후가 이렇게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핵심만 추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개편에서 꼭 챙기셔야 할 3가지 있어요. 첫째, 3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수령액이 약 3% 올라갑니다. 다만 이미 가입하신 분한테는 소급이 안 됩니다.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같은 집, 같은 나이라도 3월 이후에 가입하시면 평생 더 받으세요. 2월에 도장 찍으시면 옛날 조건, 3월에 찍으시면 새 조건이죠. 즉,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로 평생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둘째, 초기 보증료가 집값의 1.5%에서 1.0%로 내려갔습니다. 시세 4억 기준 200만 원 가까이 절약되는 거죠. 가입할 때 목돈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물론 연 보증료가 소폭 올랐지만 이건 매달 연금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거라 체감이 크지 않죠. 핵심은 처음에 목돈 나갈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셋째, 6월부터 실거주 예외가 허용됩니다.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요양시설 입소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집에 당장 안 살아도 가입이 돼요. 게다가 임대 중인 집도 주택금융공사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나는 지금 그 집에 안 사는데 라고 포기하셨던 분들한테 길이 열린 거죠. 이전에는 무조건 본인이 살아야 했거든요. 이 조건이 풀린 게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상연금 조회를 해보세요. 내 집 시세와 나이만 넣으면 매달 얼마 받는지 1분이면 나옵니다. 그 숫자를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실제로 이만큼이나 나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자식분이 계시면 같이 앉아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볼 문제니까요. 식탁에 앉아서 같이 숫자를 보시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자식분도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엄마, 아빠, 그거 해 하실 겁니다. 서로 눈치만 보시지 마시고 오늘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집은 모시는 게 아닙니다. 부리는 겁니다. 오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집은 내가 써야 할 자산이지
내가 모셔야 할 신전이 아닙니다. 오늘 두 가지 함정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자식한테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아끼고 참으신 결과가 자식의 감사가 아니라 수천만 원짜리 수술비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함정이었어요. 두 번째, 월세가 더 낫다는 착각이 내 건강과 동네와 사람 관계를 동시에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결국 계산기에 안 잡히는 비용이 진짜 비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만 쫓다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잃으시는 거죠. 건강, 동네, 사람, 품격. 이게 다 돈보다 비쌉니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시는 순간 내 집이 족쇄에서 효자로 바뀌어요.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 이사하지 않고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내가 오래 살아도 국가가 보증해요. 손해볼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2026년 3월부터 그 조건이 역대 가장 좋아졌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루 차이로 평생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상속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고 오늘부터 매 아파트를 월급 주는 회사로 만드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품격 있게 독립하는 것.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자식과 이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3월이 코앞이죠. 타이밍을 놓치시면 같은 조건인데 평생 덜 받으시는 겁니다. 내 노후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내 집의 노예로 늙어갈 것인가? 선택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